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산책을 하셨습니다 어제. 사진 한번 보내. 예. 근데 건강해 보입니다 보니까. 머리도 예쁘게 하셨고 건강해 이거 뭐 보여요. 어떻게 언론사에서 찍은 거예요? 네, 동아일보에서 어제 어. 여러 장을 찍었어요. 요 주변을 산책하는 패딩 비교적 점퍼를. 선명하게 이건 좀 네, 찍혔네. 네, 좀 잘 나왔습니다 이번 사진. 이거 찍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세요? 저번엔 뭐 고양이 뉴스 해야죠. 국가안보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뉴스인가 동아일보도 지금 걸어야 되는 거 하셔야죠.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좀 헷갈리는 뉴스가 나왔어요. 경찰과 공수처와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다. 네. 그래서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 공조본에서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협조 요청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테니 괜히 물리적으로 막지 마시고 잘 협조해 주세요. 네, 아마 이게 이 D-Day 논란에서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급습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쭉 준비도 했고, 음. 그리고 그게 이제 김성훈 차장의 체포 영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처음에 공조본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모두가 D-Day가 15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는 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조본에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대치 상황이 벌어질 텐데 차라리 경호처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원활하게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협의를 했다. 근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요청한 거는 공수처와 경찰일 테니까 네. 경호처가 오케이 내지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 얘기는 안 그 나왔다는 얘기는 거죠. 없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경호처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라고 공수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 경호처 내에 네. 이른바 늘공들이 저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임박했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른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선시대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디입니까?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선무 작업합니다. 선무 작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성주들 이런 사람들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계의 본진을 잡으러 가는 뭐 그런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는 정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다 유감인데 오늘 원래 헌재에서 2시에 변론길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뭐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래 본인이 헌재에 출석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2시에는 또 이제 본인의 신병에 대해서 뭐 긴급 체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 출석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출석 안 하면 헌재에서는 오늘 출석 안 했다고 이제 그냥 끝내고 16일 날 2시부터는 본인 출석 없이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별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2월 달이 되면 저는 다 끝날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냥 다 보이콧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과연 보이면서 나는 법치주의, 그렇게 법치주의를 외쳐대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이 매우 정말 의심스럽고 계속해서 사실 대통령이 지금 하는 모습은 혹은 윤석열 씨의 그 변호인단들이 하는 모습은 그러면서 또 제3의 장소에서 혹은 제3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수처나 이런 쪽하고 딜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혹은 여당으로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럴 좀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차라리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괜히 정치 싸움으로 보일 필요 없이 그냥 법원의 명령, 경찰의 집행 뭐 이런 걸로만 그냥 좀 담백하게 가는 거. 그렇죠. 그래야 저는 그렇게 그게 해야죠. 맞았다고 차라리.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댓글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민주당은 내란 수계 왜 빨리 안 잡아 이러는데요. 민주당 집행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집행권이 없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잡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누군가 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네. 집행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민주당 여당이 아니고요. 아직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하잖아요. 여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쪽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 집행권은. 그리고 법원은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그걸 100%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조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가 임박했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 기동대를 포함해 1,000명 가까이 투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명단 작성도 마쳤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장기전에 대비해 세면도구와 여벌옷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강경파인 경호처 수뇌부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오늘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모여 이른바 김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수뇌부의 체포는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말자는 사실상의 방침을 세운 사실도 취재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경찰 내부 상황부터 이자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집행에 누구를 투입할지 결정하고 명단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형사기동대, 광역수사단 소속 인력 1,000명 남짓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투입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세면도구와 여벌옷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서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체포조는 6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철수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길어질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집행 일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 체포조 투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계획에 차질을 줄 만한 동요나 반발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일 연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처장을 대신해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를 먼저 체포해 경호처의 방어막을 뚫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하겠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협조하면 선처할 거라고도 분명히 강조했는데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버스와 인간 저지선을 동원해 수사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최근에 관저 방어 태세는 강화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경호처 방어에 맞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개개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경호 인력을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워뒀습니다. 각기 다른 경찰서로 보내 말을 맞추거나 서로 감시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협조를 이끌어낼 회유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도 재차 협조해 줄 것을 다시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55 경비단 사병은 입건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겉으론 협조 공문이었지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때 개개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무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재임용에도 제한을 받고 연금 수령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을 위법한 지시로 표현하며 경호처 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